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유럽발 악재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유로존이라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두 나라의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증권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먼저 스페인 문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스페인에서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와 집권 국민당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네. 건설 회사들로서부터 이제 그 35번에 걸쳐서 32만 2,331유로, 우리 돈으로 4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당시에 건설사들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얘기인데, 라호이 총리는 물론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스페인 실업률이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26.1%인데다가 또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연금 삭감 등 긴축 정책으로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스페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스페인의 개혁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서 충격이 더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총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산규모 3위 은행인 몬테데이 파스치 시에나라는 은행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은행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판매한 파생상품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생상품 거래로 7억 2천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래에 대한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측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에 대한 구제 자금을 승인한 게 마리오 몬티 전 총리의 재무부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마리오 몬티 쪽의 그 중도 좌파 그룹하고 몬티 전 총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연합이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중도 좌파 그룹을 바짝 지지율을 쫓아가고 있는데 5%까지 지금 좁혀졌다라는 얘기고요.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마리오 몬티 총리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얻지 않았습니까? 개혁도 그렇죠. 잘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개혁이 좀 후퇴하지 않겠느냐. 워낙 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문제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개혁이 후퇴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민들의 시위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권시장 폭락은 물론이고 이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점이 약간은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것이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 혼란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유로화가 지난 금요일 날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1.37달러까지 올랐는데, 이게 1.351 정도로 급락을 했고요.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도 23bp가 오른 5.44%, 이탈리아가 14bp가 오른 4.47%로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도 마찬가지죠. 영국이 1.58%, 영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독일 증시가 2.49%, 프랑스는 무려 3.01%나 하락을 했습니다. 스페인 증시 3.77% 떨어졌고요. 이탈리아는 4.5%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로화가 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정치권뿐 아니라 재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유럽 위기가 끝난 게 아니다, 재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더 좀 있었고 과하게 충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최근 유럽하고 미국 증시 또는 유로화가 쉼없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었고, 바로 이런 이슈들이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면서 좀 이제 한 차례 좀 쉬어가는 그런 거고요. 이번 이슈가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다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거와 같은 유럽 위기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뭐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번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선진 증시라든가 이머징 증시와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증시 지금 상승폭을 이제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크게 이게 번질 만한 그런 사건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 사실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뇌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번 사건만 놓고 본다면은 이것이 재정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 조정 정도의 악재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도입니다. 우리 시장의 이야기인데요. 외국인의 차익 매도에 대해서 연초부터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차익 매도 부분 좀 진정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뭐 오늘도 그다지 뭐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일단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차익 매도가 이제 앞으로 강하게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도, 이게 베이시스가 낮아져도 그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베이시스가 막 0.2 이하로까지 떨어졌는데도 여기서도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베이시스가 여기서 더 나빠져서 마이너스, 즉 백오데이션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의 추가 이 차익 매도는 줄어들 것이다. 철저하게 차익 매도는 베이시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매수 차익 잔고가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화면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매수 차익 잔고가 9조 5천억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9조 5천억까지 줄어들어서 작년 연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아니 그보다 좀 더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 배당 차익을 위해서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는 1월 달에 다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작년 7, 8월 달에 유입됐던 자금들은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 와중에 유입됐던 거라서 당분간 빠져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작년 하반기 평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주식 매수 창고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더 이상 나올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감소할 만큼 감소했다라고 그렇게 보이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공세가 정점을 지났다라는 건데요. 작년 12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누적으로 한 2만 7천 계약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2만 7천 계약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상 보면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는 많이 가서 순매수가 3만 계약을 넘은 적이 없고요. 많이 떨어져도 3만 계약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만 7천 계약이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충분히 바닥을 기록했다라고 바닥 치고서 이제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베이시스가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지고요. 베이시스 악화될 가능성이 낮아지면 프로그램 매수차익 잔고, 프로그램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졌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1월 달에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수급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2월 들어서는 1월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한 가지의 원인이었던 수급상의 악재는 조금은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의 중요 변수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